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소수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해지곤 합니다. 대형 우량주들만 살아남고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형 기업들은 정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제 위기 때는 특이하게도 줌이라고 하는 작은 벤처 회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 4월에 첫 상장 당시만 해도 약 160억 불이었던 시가총액이 지금은 거의 3배가 뛰어서 480억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폭격을 제대로 맞은 항공사랑은 비교되는 실적인데요. 지금은 4대 항공사 시총을 모두 합친 것보다 줌의 시총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줌의 창업자인 에릭 위안 회장이 신흥 부자 대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9년에 상장한, 어떻게 보면 상장 기업으로서는 첫 걸음마를 뗀 회사인데 생각보다 빨리, 그것도 갑작스럽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인기에 편승해서 오늘은 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절대로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우선 줌의 창업자는 에릭 위안이라고 하는 중국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97년에 처음으로 실리콘밸리에 넘어올 당시만 해도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웹엑스라고 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업체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2007년에 웹엑스가 시스코에 인수되면서 30 후반의 젊은 나이에 시스코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 위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당시 에도 화상회의 시장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이런 대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던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여겨져서 주변의 평가가 좋지 않았는데, 그런 우려들을 뒤로 하고 당차게 나와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던 40여 명의 동료 엔지니어들이 에릭 위안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 8년 만인 2019년 4월에 회사를 상장을 시키게 되는데, 대단한 게 보통 우버, 리프트처럼 이런 신생 스타트업들은 적자인 상태에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줌은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후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매년 매출이 2배씩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마이너스 380만 달러에서 2018년 순이익 758만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2019년에는 순이익 253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꾸준히 성장해오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4월에 줌이 상장할 당시 빵의 다음 주도주로 주목을 받던 종목들이 바로 이 펄프스라는 종목들이었습니다.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이라는 회사죠. 그중 하나인 핀터레스트가 줌과 같은 날 상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핀터레스트보다 줌이 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핀터레스트가 공모가 대비 2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줌은 72%가 올랐습니다. 흑자 전환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핀터레스트와 다르게 이렇게 실적으로 성장성을 증명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투자자들이 높이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작년 4월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월가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갔었는데 마침 핀터레스트 상장 기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와,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면서 기념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전혀 몰랐는데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웃는 기업은 따로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에도 분명 다른 화상회의 앱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줌이 화상회의 앱 시장에서는 이미 업계 1등이고 하루 사용자 3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하루 1000만 명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30배가 뛴 셈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하루 1억 명 수준인데도 꽤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자, 이런 줌의 성공 비결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 저렴했다는 겁니다. 줌이 탄생했던 2011년에 비즈니스 화상회의 플랫폼 1등은 시스코의 웹엑스였는데 중소기업이나 학교에서 쓰기에는 너무 비쌌다고 합니다. 당시 25명 이상이 미팅을 하려면 월 49달러를 내야만 했는데 줌은 최대 40분에 100명까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상부터, 그러니까 40분 이상이거나 100명이 넘어서부터는 월 19달러를 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작은 벤처기업에서부터 줌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구글의 행아웃 같은 비슷한 도구들이 있긴 했지만 단순히 영상통화 그 이상의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앱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줌이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공 요인은 Z세대 감성에 맞는 개인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마치 틱톡처럼 이렇게 재미있는 가상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처럼 필터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화상 채팅이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거지 이미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는 그 이전부터 온라인 화상 채팅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맥주 한 캔 따고 온라인 화상 채팅 틀어놓고 친구들이랑 30분씩 수다 떠는 게 일상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요즘 줌 하는 사람을 줌어라고 부르잖아요. 줌어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원래 베이비 부머 세대를 부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Z세대가 그럼 우리는 Z세대니까 줌어라고 할래 라고 해서 탄생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줌이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사실 줌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Z세대야 라며 또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Z세대가 유료 고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실제로 지금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무료 고객 중심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그래왔듯 일단 구독자 모으기 전략으로 몸집을 불린 뒤 차차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점은 있습니다. 과연 이 화상회의 붐이 계속할까? 당장 돈이 되는 건 기꺼이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업체들인데 코로나 상황이 수습이 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다면 줌의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근로자 9,700명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재택근무가 사내 근무보다 더 동기부여가 덜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자발적인 재택근무가 아니라 강제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역시 본인이 수혜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격 근무,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트위터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근무자가 원한다면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역시 상황이 해결이 되더라도 일부 원격 근무, 온라인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일하는 게 곧 창의성의 원천이라 주장을 해온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건 그래도 근무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회사뿐 아니라 친목 모임이나 원격 진료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장 성장에 수혜를 꼭 줌이 가져가리란 보장이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 등등 이 IT 대기업들이 자사 화상회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심지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8년에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인 드롭박스 역시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상장이 됐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무장한 기업들이 지금은 1등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창업자가 중국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웨이를 주축으로 중국 기업들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이슈가 터지면서 일부 기업은 줌 사용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안 이슈에 잘 대처하는 모습이긴 한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 PE가 거의 400배에 달할 정도로 실적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보따리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줌까지 그냥 모두 다 사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쪽이 주춤한다고 해도 다른 쪽이 반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만 해도 사실 170만원, 180만원 이러죠.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이 테크 기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ETF인 QQQ로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QQ는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ETF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구글이 7.86, 마이크로소프트가 11.66, 페이스북이 4.36, 줌이 0.24% 비중으로 들어있고요. 줌 비중이 아직 많이 작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총이 더 커지게 된다면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기업이 무려 4분의 1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대표 ETF로 들고 가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상 오늘은 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